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제 대한항공 1차 면접 영상 제출을 완료했을 거고, 또 뭐 한시름 놓고 조금 편하게 시간을 분명히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그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에어프레미아 1차 그 면접의 결과가 또 지난주에 바로 공유가 되었고, 실제로 이제 또 최종 면접을 12월 초에 이제 곧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대한항공 채용도 뜨고 또 에어프레미아도 떴고 이렇게 대한항공 지원을 또 마친 상태에서 에어프레미아 면접을 준비하긴 하는데 뭔가 마음속에 그 찝찝함, 뭔가 조금 아쉬움, 고마운데 기분 좋은데 조금 뭔가 불편한 그런 느낌이 공존할 거예요. 지금 이제 1차에서 제가 이제 대충 예상을 해보았을 때 최종 합격을 이번에 이제 50명에서 6, 70명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에어프레미아가. 그럼 이제 최종 배수가 한 뭐 3, 4배수 정도가 된다면 뭐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한 150에서 200여 명 정도는 최종 면접을 아마 갈 거예요.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총 한 19명 정도 이제 최종 면접에 함께 가게 되었는데, 이분들에게 혹은 또 이제 에어프레미아 최종 면접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혹은 또 이제 뭐 대한항공 지원했지만 에어프레미아 지원도 함께 고민해봤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몇 자 이야기를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이런 영상을 찍었었어요. 다시 항공사 승무원이 된다면 어디 갈 거냐? 뭐 아름답게 이야기한다면 아시아나항공이요라고 하겠지만 저는 아시아나항공은 뭐 다시 승무원이 된다고 했을 때 뭐 굳이 막 최우선 선택지는 아니게 될 것 같고요. 저는 스스로에 대한 성장의 어떤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곳 또는 또 저는 제 분야에서 좀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곳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에어프레미아가 저는 개인적으로 1순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신생항공사이지만 어떤 비전이나 방향성이 현재는 명확하고 자리가 체계적으로 또는 꽤나 잘 잡혀서 항공산업에서 이렇게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뭐 신생항공사들이 지금까지 여럿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적극적인 이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은 지역 항공사들이 신생으로 나왔기 때문에 급속도로 성장하는 게 힘든데 에어프레미아는 좀 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보잉 787 항공 기종이 가장 뭐 큰 장점이라 생각하는데 일단 항공기가 좋기 때문에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좋은 서비스에서만 또 집중을 해주시면 되고 또 무엇보다 이제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면 제 생각이지만 그 큰 대형기 기종 안에서 사무장이 된다? 이거 정말 좋은 거고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으로 기준을 봤을 때 보잉 787과 같은 중대형기의 이제 총 매니저, 사무장이 되려면요. 15년은 훨씬 넘게 걸립니다. 뭐 15년이 지나도 안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요. 물론 뭐 에어프레미아도 여러분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진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면 진짜 정말 높은 자리, 뭐 FSC 같은 경우에는 객실 승무팀 출신인데 이제 오랜 경력을 통해서 어떤 인사고과 성적 포함해서 상무님, 전무님으로 이렇게 승진해서 거의 한 조직의 우두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땐 저는 에어프레미아가 굉장히 물론 어느 정도 도전적인 부분은 있죠. 이제 오랜 시간 역사가 뭐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100% 성장이 보장되었다라고 하긴 힘들겠지만 어차피 완벽하게 성장해 있더라도 뭐 어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어프레미아에 한번 지금 기회가 온 분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그 합격을 최종 합격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고 또 이제 그곳에서 좀 여러분들의 어떤 날개를 마음껏 펼쳐보길 추천드립니다. 뭐 어떻게 보면
에어프레미아 홍보대사 같아 보이긴 한데 그냥 전직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일단 노선이 굉장히 좋고 스테이도 굉장히 길 거예요. 항공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가 막 매일 왔다 갔다 하긴 힘들 거거든요. 그러면 스테이가 뭐 FSC 같은 경우에는 뭐 1박 2일, 2박 3일 위주라면 여기는 뭐 2박 3일, 3박 4일, 운 좋다면 4박 5일까지. 그러면 진짜 그건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답변에서 이런 건 쓰긴 좀 그렇겠지만,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진급과 승진,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무엇보다 그곳에 확실한 일원으로서 무언가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을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회사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 또한 어떤 내 어떤 위치에서 자부심, 자존감 이런 걸 좀 높여줄 수 있는, 전문성까지 함께 올라가고 또 내 전공도 내 경력도 썩히지 않는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뭐 이직을 하게 되더라도 객실 승무원이었지만 난 이런 것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너무 좀 앞선 이야기긴 하지만 다른 기업의 일반 기업 직무에 이직을 할 때도 그 경력을 최소한 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죽이지 않고. 아마 에어프레미아도 지금 많은 머리를 쓰고 있을 겁니다. 일단 대한항공 최종 면접을 못 가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것이고, 최종 합격자 포함해서 입사까지가 아마 대한항공 최종 면접 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은 예상이긴 하지만요. 아마 그런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인재들이 최대한 많이 뽑고 싶은 것이 또 스타트업의 어떤 그런 마음이니까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까지 뭐 직전에도 6명 최종 합격시켰고 1, 2기 때도 합격생이 있고 뭐 대략 한 10명 정도 에어프레미아에 저희 학생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힘들었던 과정이 있었지만 제가 다시 지금 제가 취준생이 된다면 일단은 대한항공은 뭐 아직 결과도 안 나왔고 뭐 멀잖아요. 저는 일단 에어프레미아에 현재는 올인을 할 것 같습니다. 최종 면접을 볼 때까지 시간이 꽤 있으니까요. 제대로 기업 분석하고 제대로 준비하면요, 분명히 합격할 수 있거든요. 이미 스펙이나 이런 부분, 이미지 이런 부분은 다 걸러졌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증명된 어떤 지원자로서 프레미안으로서 잠재적인 포텐셜리티를 갖고 있다 생각해서 최종 면접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에어프레미아의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얼마나 에어프레미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얼마나 에어프레미아만을 위해서 준비해왔는지, 얼마나 에어프레미아의 진심인지 이것만 보여준다면요, 여러분들 프레미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좀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내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이제 함께 최종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그 최종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고요. 또 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은 중간중간 공유하겠습니다. 마지막 최종 면접이 너무 걱정되는 분들은요, 저에게 연락 주시면 함께 마지막 그 면접 준비 특별 클래스 참여 기회를 또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내년에도 상반기 채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편으로 대한항공 서류 영상 제출한 사람들은요, 사실 이제 서류가 끝난 거거든요. 영상 제출이 사실상 면접이 아니었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평가하는 영상 면접 요소였으니까요. 어떤 서류의 일종이라 생각하고 지금부터 면접 준비 미리 안 해두시면요, 큰 코 다치고 후회할 겁니다. 항상 닥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미리 준비해서 뿌듯함을 느끼길, 어떤 그런 쾌감을 한번 맛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